자, 우리 에코프로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기영이고요. 자, 지금 엄청난 속보가 하나 나와줬습니다. 지금 에코프로가 1년 만에 다시 한번 액면병합을 발표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년 만에 액면병합을 하는 이유가 지금 주가 재평가를 위해서, 그리고 기업의 다시 한번 프리미엄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액면병합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작년에 사실 에코프로가 5대 액면 분할을 추진하고 나서 1년 만에 그 선택을 지금 완전히 뒤집겠다, 그런 선택을 한 건데, 자,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뭔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본격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렀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동채 회장님이 이렇게 1년 만에 직접 액면병합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을 한 첫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 주주 친화, 그리고 뭐 투자에 대한 그런 접근성이 확대가 된다, 그러니까 유동성 개선에 대한 목적이 사실 가장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액면 분할을 했을 때 주당 가격이 낮아짐으로써 소액 투자자분들도 쉽게 어떻게 할 수 있어? 쉽게 사고 팔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거래 규모도 커지고 매수 매도 스프레드가 결국 좁아지고 시장에서 거래가 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통 이제 액면 분할 같은 경우는 기업이 이제 주주들을 생각한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런 주주 친화적인 그런 정책으로 이제 평가를 받기를 원했는데, 완전히 틀린 선택이 돼버렸었죠. 왜? 애초에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을 하는 이런 타이밍 자체는 완전히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 액면 분할이 효과가 있으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냐면, 결국 실적과 업황이 최소한 안정적이거나 상승 국면에 있어야 돼. 근데 에코프로는 어땠습니까? 정반대,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었죠. 2차전지 업황이 둔화되고 있고 고객사도 재고 조정하고 있고요. 실적이라든지 성장률이 빠지고 있고 둔화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액면 분할을 한다라는 게 사실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좋아서 나눈다 이게 아니라, 결국 지금 주가가 비싸 보이니까 나누는 거 아니야? 이런 걸로 지금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장의 설득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분할 전,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참여가 상당히 높았던 종목이었어요. 거래량도 충분히 많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주가가 뭐 30만원, 40만원 할 텐데, 이게 뭐 사고 싶어서 비싸도 못 샀다 이럴 정도의 가격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접근성을 개선한다라는 명분 자체가 시장에서는 뭐다? 설득력 자체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 회사가 불안하다 보니까 액면 분할 직후에 들어온 자금 대부분이 어떻게 했어요? 단기 혹은 이 테마성, 그런 자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매도 누르고, 장기 보유 당연히 안 하겠죠. 그리고 변동성만 결국 키우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낳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가 1년 만에 기존의 정책을 뒤집는, 다시 한번 5대 액면 병합을 추진하면서 본인들의 주가를 재평가를 받고, 그리고 기업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5대 액면 병합을 지금 다시 한번 발표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이 액면가가 지금 100원이지 않습니까? 에코프로가. 이게 액면가가 낮은 기업들은 이 외국인들이나 뭐 기관 입장에서 절대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확실히 고액면 고주가가 더 건실하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프리미엄 이미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에코프로가 뭘 선택했다? 중요한 결단, 5대 액면 병합이라는 중요한 결단을 지금 해줬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주주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은 호재 이슈가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뭘 해주셔야 된다?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들 눌러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꼭 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차트로 넘어와서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미장의 영향을 받았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오전에, 장전에 일단 미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오전에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하면서, 이게 사실 오늘까지 치면 연이틀이거든요. 어제 오늘.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이틀 이런 식으로 곡장이 하락을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죠. 그래서 지금 주주분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패닉이 오신 것 같아. 야, 이거 하루만 빠질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도 빠진다고? 그리고 오전에 이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면서, 매도 사이드카 발동이 되면은 주식시장이 멈춰버리죠. 그때 이제 개인들의 공포지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특히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빠지면 어떡하나, 이거 지금 내가 팔아야 되는 건가, 이런 불안감에 휩싸실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국 시장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장 여러분들 절대로 패닉셀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 지금 패닉셀을 하면 안 되는지, 왜 다시 시장은 자리를 잡고
상승 궤도로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변동성 있는 시장 여러분들이 왜 팔면 안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 건데 그걸 좀 말씀드려보기 전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2026년도에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종목이 삼성전자 그리고 이 삼성전자 그룹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 삼성전자 실적 향상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가 쪽에서도 삼성전자 주가를 뭐 20만 원 이상 예상할 정도로 엄청난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삼성전자를 늦게 잡았다 혹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뭐 산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준비하는 이 AI 칩에 들어갈 전력 효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부품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섹터인 종목 하나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무료로 선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을 해주세요. 지금 뭐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뭐 산이 많이 뭐 SK하이닉스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니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많이 올라간 건 두고 앞으로 걔네와 엮여가지고 같이 올라갈 기업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근래 주식시장에서 사실 삼성그룹과 엮여서 안 간 종목들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지금 최대 주주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이 AI 칩 전력 효율 핵심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했죠. AI 다음 문제는 뭐다? 전력 부족 문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GPU가 사실 아무리 많아도 이걸 받쳐줄 전력이 결국 부족할 거라는 거예요. 칩이 많으면 뭐해? 데이터 센터 뭐 지으면 뭐합니까? 전력 부족이 생겨버리는데. 자, 그러면 해답은 하나예요. 결국 전력량에 대해서는 한계치가 있을 거고 그러면 반도체 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전력 효율이에요. 효율. 사실상 이제는 반도체 칩보다 중요한 게 이 전력 효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냐, 이게 반도체 패권의 중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금 AI 초고속 광자칩 및 전력 효율에 대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LPDDR 저전력 더블 데이터 레이트죠. 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AMD, 네이버도 주문을 대기 중에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4년간 흑자 및 퀀텀 점프를 보여줬어요. 요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5번 황금 매수 차트, 제가 지금 직접 설정했던 이 황금 매수 차트 지표에 매수 신호가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언제? 1월 달에 황금 매수 신호 차트가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2026년 상반기 대시세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지금 올해 선물로 제가 여러분들께 사실 바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뭐? 구독과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크게 바라는 게 없다.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만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선물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난 눌렀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010-7405-7876 문자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무료로 이 종목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보내드릴 거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의 실적도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지금 4년간 흑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지금 연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어떻게 되고 있다?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재작년 2024년에 영업이익이 64억 원이었는데 지금 2025년 작년이죠. 작년 영업이익이 벌써 지금 4분기 컨센서스까지 합쳐가지고 150억 원이 지금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약 200%가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을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실적이 결국 받쳐줘야 장부에 찍혀야 주가는 미친듯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더라도 결코 이 기업은 무너질 수 없는 기업일 거고 실적 나오지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엮였지. 그래서 작년에 어마무시한 이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최고점 찍고 작년 하반기에는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엔 바닥 잡고 다시 한번 요 매수 신호가 지금 이렇게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요 매수 신호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직접 설정해 놓은 요 황금 매수 지표거든요. 이미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주가 올라올 때 요 매수 신호는 계속해서 나와줬어. 그리고 요 매수 신호가 나올 때 어떻게 됐어?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줬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주가 빠질 때는 아예 없다가 지금 최근에 1월달 돼가지고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쌍바닥 나오고 어떻게 됐다? 매수 신호가 나와줬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여러분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런 매수 신호 나오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죠? 뭐 작년 9월 달, 뭐 7월 달에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줬다라는 거고,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SK하이닉스도 이런 바닥권에서 이런 매수 신호, 그리고 최근에 12월 말에도 요 매수 신호 한 번 더 나오고 나서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최근에 급등 나오고 있는 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뭐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는 언제나 어떻게 됐다? 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줬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요 황금 매수 지표를 제가 잠깐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하면 없어지죠. 요 화살표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죠? 제가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여기 사용자 검색 딱 누르면 제가 지금 직접 설정해 놓은 황금 매수 지표 있죠. 요거를 딱 클릭하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신호가 뜨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그죠?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요 신호가 지금 어디에 떴다? 요 지금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요 AI 초고속 광자 칩의 전력 효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요 종목이 지금 최근에 황금 매수 차트까지 지금 나와줬다. 요 매수 차트가 나왔을 땐 주가가 어떻게 됐다? 계속해서 주가는 우상방의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답은 하나예요. 실적 좋지, 모멘텀 좋지, 기술력 좋지, 기영이가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영이 구독자를 위한 선물, 제 영상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들 눌러주시고 여기 상단의 전화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이 종목을 제가 빠르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차트 보시면 일단 오늘 매도 사이드카가 오전에 발동이 됐고요. 지금 요 기사도 보시면 한국형 공포지수 5000p 붕괴의 팬데믹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포지수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해요. 왜? 사실상 이게 연이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 굉장히 공포심을 심어줬거든요. 오전에 또 이렇게 빠지고 매도 사이드카 걸리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를 좀 하신 것 같은데, 냉정히 여러분들 이렇게 폭락을 이틀 연속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면 사실 대응이 안 된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 대응이 안 된다가 맞아. 그러니까 대응을 못 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 패닉셀에 동참을 하는 건 그다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장중에 지금 매도 사이드카까지 걸리긴 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다? 다시 한번 5000포인트까지 회복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5000포인트 지지, 그리고 오늘 장 마감까지 5000포인트만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또 손바뀜, 그리고 강력한 지지 구간 확보가 될 수 있다. 뭐가 5000포인트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1월과 비교해서 2월은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1월 같은 경우는 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사실 조정폭이 그렇게 깊지도 않았고 어렵지 않은 시장이었어. 근데 2월은 어떻게 돼요? 2월은 지금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낙폭 자체가 지금 요 2월 첫날부터 해가지고 낙폭이 좀 크게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설 연휴도 있죠, 여러분들. 이게 설 연휴가 아무래도 통상적으로 그래요. 연휴 대목에는 주식시장이 안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현금이 좀 많이 필요한,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와요. 특히나 개인들의. 그래서 언제나 설 연휴 기간에는 어땠다? 시장이 좀 약세를 보여줬다. 그래서 2월 한 달은 저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시장? 1월에 시장 좋은 줄 알고 들어온 개인들을 시험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다라는 거지. 계속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과연 이때 1월달에 들어온 개인들이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식시장을 떠나야 되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테스트를 하는 시기가 언제다? 2월이다. 결국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방향성이 나올 때 갈리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왜? 아직 국장은 강해요. 지금 여기 보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코스피 지금 6천을 넘길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국내 증권시장의 제일 중심에 있는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직접 코스피 6천을 넘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지. 저는 이런 얘기가 그냥 단순히 막연한 기대감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면
MSCI 인덱스로 비교를 했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PBR이 최근 1.9배 수준이라고 하면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2.3배 수준이고 미국이 약 5배 정도다. 그래서 코스피 5천을 넘어섰지만 아직도 한국 증시 PBR이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6,200 수준에 오를 때 가정한 PBR이 약 2.3배 수준이기 때문에 6천까지는 오르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또 해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 여러분들 그냥 이런 상승 파동의 일부 과정일 뿐입니다. 거대한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상승의 파동, 요런 구간에서 이렇게 파도가 일렁이는, 파동에 이렇게 파도가 일렁이는 이런 구간에서 나오는 잠시 일시적인 조정의 현상인 거지 매번 이렇게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올라가면서도 이게 보시면 코스피가 2,500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계속 쭉 다이렉트로 올라오기만 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올라가다가 좀 쉬었다가 올라가다 쉬었다가 올라가다 쉬었다가 가연 척하다가 또 쉬었다가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쉬어갔다가 또 올라가는 이런 식의 시장 분위기를 만들면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이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지금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빠지고 있고요. 뭐 두산에너빌리티도 원전주인데 오늘 좀 빠지고 있고, 그리고 뭐 2차전지도 좋습니까? 아니죠. 에코프로도 오늘 좀 강하게 눌리고 있고, 그리고 뭐 로봇,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유엘 로보틱스 얘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강하게 밀리고 있다. 대체적으로 싹 다 밀리고 있는 그런 하루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종목을 갖고 있든 간에 너무 흔들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빠지는 장이고 결국 이런 시기를 이겨내야 뭐다? 나중에 오는 더 큰 상승장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한국 시장의 고점은 아직이에요. 늘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언제나 기회였다.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나중에 또 지나간 흐름 여러분들 뭐 놓치고 뭐 아쉬워하고 반복되는 후에는 그만하셔야 된다. 오히려 지금이 이렇게 빠졌을 때,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가 뭐다? 기회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종가상으로 코스피 5,000포인트 좀 지켜주는지, 5,000포인트를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 여기가 어쨌든 강력한 다시 한번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만 좀 지켜주는지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다, 네 말에 나도 동의를 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